만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주혜 시인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그 시인이 되는 꿈은 언제부터 꾸셨어요? 시는 사실 초등학교 때는 몰랐어요. 시가 뭔지도 몰랐고. 네. 그랬는데 할머니께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사업을 하셔가지고 네. 할머니 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네. 할머니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 머리에 지식을 넣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다. 네. 선생님 되셔라고 할머니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님도 공부를 많이 하신 공부를 안 하셔서 더 이제 그게 사람 머리에 지식을 넣는 것이 그건 대단한 일이다고 너는 그렇게 해라고.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한 창 있죠, 창. 네. 그 창을 이렇게 방에서 판소리 같은 거. 판소리가 아니고 창이에요. 우리나라 그게. 창. 그러니까 한시를 그냥 뭐 길게 하는 거 있잖아요. 청사 이렇게 길게 그거를 이제 담배 때 길게 해고 그때 당시 9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상당히 장수를 하시는 그러시네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러셔서 말하자면 한량이야, 그냥 봐는 한량. 우리 할머니 속을 많이 썩이셨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걸 꿈으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시인이 된다는 꿈은 중학교 들어가서 중1 때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여자 선생님이신데 들어오시더니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교실에서 이렇게 교단에서 주소부를 놓고 그리고 창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을 이렇게 거기 창을 보고 계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앞에 앉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울고 계신 거예요. 그 선생님이 첫 시간인데. 그래가지고서는 우리들이 내가 이제 야 우셔 이제 그랬어. 그랬더니 애들 우리 그때는 참 애들이 얼마나 순해요. 7, 80명이라서 얼마나 조용하고. 그랬는데 한참 그러고 계시더니 교단에 올라오시면서 유리창이 울어 이러시는 거예요. 유리창이 울고 있어.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국어 선생님이. 제가 이 성함 잃어버렸어요. 그 이제 빗방울이 이렇게 유리창에 떨어지면 그다음에 그것이 다른 걸 또 건드려가지고 또르륵 흘리잖아요. 그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리창이 울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슬펐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이제 국어 시간에 이제 시를 하나 써주시면서 그거를 읽으시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라는 걸 알았죠. 시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고 시라는 게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로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저를 유리창을 눈물로, 빗방울을 눈물로.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국어 시간을 참 기다렸는데 그 양반이 몇 개월 안 가르치고 전근을 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인이시래요, 선생님이. 역시. 딴 선생님이. 그래서 시인이구나. 시인이 그래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죠. 선생님, 고향이 서울이시죠? 네, 서울 토박이에요. 대학교도 그렇고 여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는 교과가 이제 국어만 있는 게 아니라 고전문학 시간이 있었어요. 고문 시간. 선생님은 뭘 안 배웠지, 고전문학이라고 있어요. 국어만 있고 고전문학 시간 따로 있고 국어 시간 따로 있고. 이제 고전문학 시간에는 이제 송강가사니, 노계가사니, 정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제 머리가 좀 이렇게 되신 분이신데 작달만 하신 분이신데 들어오시더니 가시리 저 무슨 말인가 몰랐죠 우리. 그러면서 그거를 한참을 이렇게 읊조리시고 또 이제 내가 있죠. 내님을 그리자와 운이다니. 산 접동서에 난 이수타요이다. 아니시며 거칠을 신달 아우 잔월 효성이 아라시리이다.
넋이라도 님은 한된 여자라 아우 이런 시조 있잖아요. 네네네. 과도 허물도 천만 네. 없소이다. 말이 신디어 사릇부디어 아우 님이 나랄 하만 잊으시니까 네. 아소 님아 도람 들으샤 괴오소쇼 이 뜻이 너무 좋아요. 이게 네, 이 네. 왕을 생각하면서 네. 쓴 시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럴 때 이 말이 그 말이 너무 매력이 빠진 거예요, 제가.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이 고어로 이제 반치음, 네, 네. 반치음, 네. 그리자와 논이나님을 네, 네, 네. 반치음의 발음에 빠져가지고 그 선생님 지나가실 때마다 저는 그랬어요. 가시리 꺼 나라에 버리고 어디 가시리가 스님 막 부르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콩지어 바꿔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고전문학에 빠졌었어요. 네. 그 이제 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가게 된 이유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지. 예뻐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그때 너무 예뻐하고 선생님들이 다 예뻐했지 뭐. 대학교를 이제 국어 국문학과 간다. 네, 이 네, 고전 선생님 때문에 고문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이제 가셨네요. 예. 국어 국문학과하고 국어 국문학과하고 또 달랐어요. 그러면은 시가 좋아서 국문학과를 가신 게 아니고 그 이제 고전이 너무 좋아서. 고전문학에 내가 빠져가지고. 네. 근데 시가가 좋아서. 그렇죠. 네. 근데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서 또 유창돈 선생님하고 박몽월 선생님이 이제 봤어요. 네. 근데 유창돈 선생님이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2조 사전을 표창하신 분이에요. 네. 그 2조니까 또 고어 아니에요. 네, 네, 얼마나 네. 재밌어요. 근데 2조에 대한 또 세세한 디테일한 거 공부를 가르치셔서 그래서 그때도 또 재미있게 공부를 했는데 유창돈 선생님이 그 2조 사전을 아주 두꺼운데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거 편찬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젊으신 나이에. 네.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래서 여여전주 뭐 참 그때 공부한 것이 뭐 학문으로가 아니라 네. 선생님과의 그 정이 더 그리워요. 그 학교 4학년 졸업할 무렵에 이제 아버지께서 사업이 친구분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하고 가게하고를 몽땅 그 친구 손에 넘어간 거예요. 대학교 때.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내일 한 닷새가 졸업식인데. 아, 그래도 다행이시네요. 대학은 또 무사히 그냥 그렇죠. 마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순간까지 인생에서의 그 행복이라는 건 다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네. 그때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후의 삶은 내가 고통의 삶이었지. 아,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아, 내가 그때 너무 잘 받았어. 대학교 4학년 때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너는 겨울인데 수박을 먹고 있대래. 날 들어. 그 당시는 뭐 비닐하우스니 뭐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귤이 귀했어요 그때는. 그 귤도 먹고 있고 이제 몸이 약하니까 이제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께서 네. 그냥 이렇게 키웠지. 근데 그래서 버릇이 없었어요. 네. 그래 남을 모르고 나만 알았었어. 근데 아버지 사업 실패하고 나서 정신 들었죠. 콩밥 팥밥도 안 먹다가 그때부터 콩밥 팥밥 보리밥 다 먹고. 대학교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을 잠깐 하셨다고 제가 그게 봤어요. 학교 갔잖아요. 그 이제 여주중학교하고 점동중학교, 네. 여기 농대병중, 전농중학교, 뭐 한 10년 천호중학교. 하셨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동안에는 결혼도 하고 뭐 했지만은 결혼하고서부터 내 불행이 시작이 돼요. 아픔과 불행이 시작이.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1990년에 등단하셨더라고요. 네. 민족과 문학. 으로 등단하셨는데 그때 뭐 굉장히 막 인기를 받으면서 선생님 시가 너무 좋아서. 아, 예. 네. 그 인기는 몰라. 그냥 다들 등단을 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 공부도 안 했잖아. 뭐 고전 문학을 좋아하고 그냥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랬지. 시 공부하기는 86년도에 우리 집에 광진구청 옆에 살았거든요. 근데 지나가다 포스터 보니까 그 주부백일장 열린다고 그러는데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리고 그래서 어린이대공원 집에서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가서 광진 그래서 그거 출품했는데 가서 보니까는 인사라는 제목으로
시와 수필을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인사라는 게 그게 이제 그 제목을 이건데 네. 그래서 인사라고 쓰니까 한 번에 휙 썼어요. 쓰고 시간이 남으니까 내가 3번을 썼다고. 네. 3번으로 인사를 썼는데 네. 홍윤숙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어둑어둑할 때 부르는데 홍윤숙 선생님이 시 장원하고 부르는데 부르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씩딱 뛰어나가지고 네네. 너무 좋아서. 네. 그러고서 이제 받아가지고서 앉았는데 네. 이제 수필을 부르니까 수필 또 장원하고 날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받으려니까 네. 놀래니까 심사위원들이 둘 다 줄 수는 없대. 어느 거 택하래요. 네. 그래서 그럼 수필은 저기 발표는 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네.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발표 안 해주더라고. 발표 나 안 뭐라고 썼는지 지금도 몰라. 그러면 이제 작품을 못 받아서. 시로만 장원인 하신 거를 이제 인정하셨네요. 홍윤숙 선생님이. 그래서 그때 서정봉 선생님이 주소를 적어주시면서 전화번호 주시면서 찾아오라고 네. 수필 그. 네, 네. 근데 못 갔지. 나는 그때 주변도 없었고 네. 그때 애들 초등학교 애들이 있고 시어머니 있고 네. 시동생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렇게 가고 그런 건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87년도에 네. 이제 문예진흥원 선생님이 문예진흥원 관장이신가 네, 뭐 네, 그랬어요. 자료관장이셨어요. 네. 그럴 때 이제 그 시창작 교실을 하신 거예요. 덕수궁에서. 네. 그래서 그 이제 이 아빠한테 이걸 했으니까 나 이거 장원했으니까. 다니겠다. 그랬더니 그러라 그래가지고 네. 시어머니도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네. 이제 덕수궁에 열심히 2년 동안 한 그러셨네요. 번도 안 빠지고 나가. 거기서 이제 시라는 거, 시인이라는 거. 시 공부도 거기서 하시고. 그렇죠. 네. 그게 처음이죠. 근데 시 공부도 안 하시고 그렇게 처음 그러니까. 써가지고 장원이 딱 되신 게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을 이제 유튜브에 나오신 거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뭐야. 아니에요. 워낙 타고나신 거죠. 아니야, 타고난. 어쨌든 그때 성창경 네. 선생님께서 네. 시를 이렇게 발표하고 읽는데 발음 좋다고 그렇게 이뻐해 주셨어요. 아, 네. 그러셨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 공부하시고. 네. 제 1회 그 이금배 선생님이 하는 그 민족과 문학이라는 네, 네. 잡지를 창간호를 하신다고. 창간호에. 창간호인데 저기 광고가 아주 멋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투고를 했더니 이금배 네. 전화가 오셨어요. 네. 이렇게 시를 잘 쓰세요? 이러시면서 네. 5편 스트레스. 네, 그 시가 지금 읽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등단하셔서 네. 시집을 3권 내셨더라고요. 이게 첫 시집이에요. 3권밖에 안 돼요. 이제 제가 게을러요. 때때로 산이 되어 네. 이게 첫 시집입니다.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 시도 있고 인사 그거. 시도 있고. 네. 선생님 스트레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스트레스. 섬진강산 물고기 한 마리를 욕조에 풀어놓았다. 놈은 낚싯바늘을 입에 꽂고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튕겨져 나온 회색빛 눈망울을 굴리며 부르튼 입술로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놈은 함성을 지르고 싶은 것을 참고 있음이 분명했다. 비틀거리면서도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내버려 둔다. 집간 놈이 별 수 있으려고. 놈은 미친 듯이 속력을 낸다. 내 눈은 똑같은 속도로 따라간다. 놈은 마치 꺾을 수 없는 냉정함을 자랑이라도 하려는 것 같다. 내가 다가가자 놈은 다시 사나운 자세로 몸을 떨며 물 밖으로 튀어오른다. 완전히 지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다. 너와 나 모두. 감사합니다. 이 시는 우리 아들이 속을 새길 때 그걸 가지고 이 녀석이 어떻게 네. 말을 안 듣고 그러는지 그때 네 아빠가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네네네. 그 욕조에 놨을 때 그 아들하고 얘 매치시켜가지고 쓴 거예요. 아유, 아들한테 감사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정말 확 느껴져요. 그죠? 네네. 네, 아주 진짜 너무 스트레스. 좋으신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나왔다 그러고. 이 인사는 인사가 네. 그 저기 주벨 일장에 네네네. 그 백지를 장원한 처음 댄 씨.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근데 네. 인사라는데 보니까 백지를 나눠주는데
백지한테 인사를 하고 싶더라고. 아, 그렇게 쓰셨구나. 네, 그래서 참 오랜만에 백지를 대한다. 네. 한참을 들여다보면 햇새의 9월이 윤동주의 하늘이 이상의 날개가 있다. 섣불리 그릴 수 없고 감히 메울 수도 없는 순백의 고요. 가슴이 저리도록 사랑한 하얀 공간들. 부록의 가슴속에 묻혀버린 낱말들. 그리운 사람들. 아, 참으로 오랜만에 백지를 대하는구나. 이거 그대로 그냥 그대 부록이었거든요. 제가 이때가. 그래서 근데 이렇게 쉽게 그냥 쫙 나오는 거 보니까 천상 시인이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시집을 3권 내셨는데 이제 아까 이거는 첫 번째 시집,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버지 별, 네. 그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가 번째가 연꽃마을 별똥별. 별똥별. 근데 아버지 별이 네. 제목도 그렇지만 이 아버님 얘기나 어머님 얘기가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이 시 안에는. 제가 맏딸인데 철없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철부지고 나만 알고 그냥 몸이 아프게 나만 위해 주니까는 그냥 사랑만 조르고 사랑만 받았지 드리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이 돼가지고 글루라나 글로 많이 푸셨어요? 예, 시로? 글루. 예, 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래서 그 시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아버님한테 예, 갖다 드렸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 꽃눈이 좋아하셨을까. 편찮으셨을 때 꽃눈이거든요. 네네네 이거 한번 스님이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버지 별 김주혜. 아버지는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려나 보다. 유리병 속의 노란 수액들이 방울방울 눈물을 흘리는 동안 나는 웃고 있었다. 어떻게 살 수 있겠니? 괜찮아요. 나쁜 피는 다 쏟아야 한대요. 순하게도 내 말을 믿으시는 아버지의 위 속으로 얼음물을 연신 넣으며 출혈이 멈추기를 기다린 나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차츰 아버지의 동공은 열리고 있었다. 얘야, 아직도 멀었냐? 이제 다 됐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병원 창밖에는 꽃눈이 내리고 침대 시트엔 붉은 철쭉꽃이 지천으로 피었다. 얘야, 물 좀 다오. 의사가 물들이면 안 된대요. 5월 꽃눈 내리는 날 아버지는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나를 원망하며 하얗게 가셨다. 아, 돌아가실 때 얘기네요. 네. 그 선생님 시는 평이 이제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진부함을 신선하게 바꾸는 그런 시적 에너지가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포장하신 거죠. 포장을 잘하신 거예요. 속은 알맹이는 축적인데 포장을 예쁘게 하시고 그게 제가 그것뿐이 안 돼요. 요즘 보면 상상력에 맞아 시를 가지고 상상력으로 막 쓰고 그냥 무슨 색인지 모르게 막 쓰잖아요. 그것이 그걸 부러운데 저 그거 못해요. 그냥 고통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진부한 거지 말하자면. 근데 그 고통은 사실 모든 사람이 겪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남편 돌아가시고 그러면 다 고통스럽게 느낄 텐데 그렇게 그런 거를 이제 신선하게 시에다가 담아낸다고 하신 말씀이신 것 같았어요. 신선하게 봐주시는 거지 사실은. 근데 고통도 그 종류가 달라요. 그냥 보통 돌아가시는 건 누구나 다 돌아가시는 건데 그 누구나의 돌아가시는 그 상황하고 내가 겪은 상황하고는 또 달라.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세 번째 시집은 남편분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집이겠네요. 그러면은 정말 아픈 일이 많으셨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등단하고 나서 브레이크. 또 첫 번째 시집 내고 브레이크. 두 번째 시집 내고 브레이크. 세 번째 시집 내고 또 브레이크. 아픔이 선생님을 성숙하게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시는 이제 점점 더 좋아지시고 있잖아요, 선생님. 안 썼으니까. 이 세 번째 시집도 이제 특별히 그 남편분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들이 모여 있는 건데 여기서도 시 한 편
읽어주시겠어요, 선생님? 근데 너무 슬픈 거 읽으시면 이거 선생님 눈물 나시니까 그냥 달맞이꽃 달맞이꽃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안 돼? 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달맞이꽃 김주혜. 보름달이 뜨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작 보름달이 떠오르면 서성이다 놓쳐버린 사람. 보름달이 쓰러질 때 지구 반대편으로 사라진 사람. 자작나무 숲보다 깊은 가슴을 가진 사람. 해바라기 긴 그림자보다 더 외로운 사람. 어둠 속에 갇힌 나에게 심보르스키의 시를 읽어주며 달빛 천지로 만든 사람. 가끔 꿈속에 빙하가 되어 벌겋게 벗어진 상처를 달래주며 흘러 서쪽으로 사라진 그 사람을 위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르며 밤마다 바다를 건너갑니다. 네, 가슴이 감사합니다. 먹먹해지는 시입니다. 선생님이 더 잘 읽으셨던 내가 읽었으면 아마 안 됐을 거야. 선생님 막 이렇게 좀 너무 슬픈 시 말고 가슴 아픈 시 말고 쓰신 시도 있어요? 매생이라는데 그거 네. 윤정호 선생님이 부채시에다가 그거 쓰시면 했는데 제가 한동안 이런 일 겪을 때 않을 때 좀 섹시한 시를 많이 썼어요. 매생이를 아시는지요? 가을 여행길 대보름달이 뜨면 몸이 뜨거워진다고 했더니 남녘 시인이 화들짝 놀라며 매생이 같은 여자란다. 펄펄 끓는 국물에 매생이를 넣으면 퐁퐁퐁 뿜어져 나오던 뜨거운 열기가 사라지고 금세 새치로만 친 초록빛 바다가 차갑게 펼쳐진단다. 그 냉랭한 자태에 속아 그만 덥석 떠먹다가는 영락없이 혓바닥을 데이고 만다니 그게 바로 매생이국의 내숭이 아니고 무엇이랴. 매생이국 같은 여자,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건드리면 뜨거운 열정이 활활 살아나는 여자. 멋지다. 내가 그런 여자라니. 내게 데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었어요? 데이고 싶은 사람이? 안 나와요. 매력이 없어. 너무 재밌게 쓰셨네요, 시를. 그러니까요. 선생님 이제 그 시란 선생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는 이제 제가 돌파구죠. 말하자면 힘들 때마다 풀어냈으니까 돌파구라고 보고 쓰면서 해소한 거죠. 풀이하고 어떤 치유보다는 위안으로 삼았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좀 위안이 됐어요. 그래서 나의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다시 느끼고, 다시 찾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보고 하나하나 쓰면서 나이테를 만들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선인들이 많은 분들은 보르헤스가 그랬어요. 이 주변을 돌아보면 불쑥불쑥 시가 튀어나온다는 소리를 보르헤스가 얘기하고 또 그 릴케는 절대적인 욕구가 있을 때 시가 나온다. 그렇게 하고 노력을 하라 그러는데 저는 노력하는 노력을 안 했어요. 저절로 막 분출되어 나오신 것 같아요, 선생님 시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으셨어요. 네,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면 뭐 한 10대권 썼게요. 그러면 과작이에요, 저는. 어떨 때 시가 보시던가요? 필요할 때, 저는 원고 총탄기 오면 나오나 봐. 아드레날린이 그때 분비하나 봐. 그게 뭔가가 자극이 콕 줘야 돼요. 한번 최근에 읽었는데 그 나스메 소세키 풀베개라는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 지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정의. 그러니까 이제 이치를 따지면 뭐가 나고, 그다음에 감정에 치우치면은 이제 발목 잡힌다가 뒤처지고, 그다음에 고집을 피우면 외로워진다. 그 구절이 시를 쓸 때.
무슨 인생이죠. 그러니까 세상 인생에서. 살기 참 힘들다.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세상 살기 참 힘들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네. 1900년도에 그런 세상 살기 힘들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딱 맞아요. 저한테. 저한테 그게 저는 이치를 따지고 살고 정에 매이고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또 간사 이거 뭐 감옥 간 걸로 딱 한 장을 넘겨버려야 되는데 네. 늘 끌어안아서 내가 아파. 그러니까 수술도 한 대여섯 번을 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제가 인생에는 네. 내가 무슨 시를 쓰고 책을 내고 그런 다 허영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인들이 주는 그 뽑는 상인가 그거를 주신다고 그럴 때도 힘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 후에 이제 시집을 내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제가 몸도 마음도. 그래도 그 어디서 읽으니까 선생님 시장 노트를 쓰신 게 있는데 네. 시처럼 살고 싶어서 시인이 됐다 이런 얘기도 그것도 하셨더라고요. 그냥 고통이 그렇게 없을 때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시에 의지하고 사셨으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그렇게 된 네, 얘기죠. 네, 살아오니까. 네. 그리고 저기 윤종거 선생님이 그렇게 쓰시고 부채시 하고 그러고 내가 이제 다 잊어버렸다가 이제 인터뷰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다시 들춰보니까 네. 내가 이렇게 썼네. 그럼요. 내가 이렇게 썼네. 그것을 세상 봤어요. 그리고 어머나 너무 게을렀다는 생각하고 너무 좋은 시를 많이 쓰셨어요. 보니까 선생님.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시를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시를 쓰실지 궁금해요. 아직 이게 명이 붙어 있는 한 네. 내 사명을 다하고 싶어서 네. 이제는 메시지가 있는 거 말하자면 메시지가 있는 시. 나도 내 삶에 어떤 지침 방향을 둬가지고 거기를 하나의 메시지를 두면서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요즘에 쓴 시가 이제 그런 건가요? 여기 실린 시? 예, 요즘에 그 팬데믹으로 집에 안 나가고 집에만 계시니까. 집콕해가지고서는 쓴 것이 이제 손빨래라는 걸 하나 썼는데 여기 손빨래가 여기 있나? 거기 있네요. 네, 손빨래. 손빨래라고.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한 번 더 제가 읽어주세요. 네. 네. 손빨래. 팬데믹 시대에 섬처럼 사는 요즘 비로소 나는 손빨래를 한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묻힌 먼지와 얼룩들, 바삐 사느라 잊고 있었던 엄마의 숨결을 고울진 빨래판 틈 사이사이로 들으며 드르륵 드르륵 리듬의 어깨춤을 춘다. 손마디 굵은 엄마의 손가락이 비누 거품 속에서 춤을 추던 그 모습을 떠올리며 튀는 물방울에 눈앞이 흐리다. 불순물의 시대에 정겨운 비누 냄새를 맡으며 쭈그려 앉아 주름진 시간을 씻어 헹구고 쥐어짠다. 가끔 그 용도가 빗나가기도 했던 빨랫방망이를 들어 걸레를 때리는 소리도 정겹다. 내가 나를 순화시키며 위로하는 시간, 기계음에 맡긴 채 잃어버린 소중한 추억도 반성하며 물기 짜낸 옷을 탈탈 털어 빨랫줄에 널고 허리 펴 햇살 좋은 구름을 바라보니 그리움에 여백의 강이 흐르고 있다. 아, 하얗게 빨래 널어놓으면 기분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게 그림이 확 그려지는데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잘